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지금 미국의 이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비틴 교수가 지금 캐나다 이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이자 심리학 교수이고 음악 이론 교수이자 컴퓨터과학 교수 그리고 교육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이 독일 베를린 음악원에서 이 음악대학에서 5살에 입학해 가지고 지금 21살이 된 이 음악 영재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학생들 중에 세계적인 음악가, 아주 탁월한 이 연주자하고 그냥 저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그 정도 우수하다고 판단된 사람하고 연습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탁월한 연주를 하는 사람, 탁월한 음악가가 될 사람은 모두 연습을 1만 시간 이상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수하다고 그냥 우수한 정도다라고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연습을 8,000시간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 시간 2,000시간의 차이가 어떤 학생은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고 어떤 학생은 그저 그런 연주가가 되고 그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비틴 교수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면 음악가만 그러는가?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저 보통인 사람과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의 연습 시간을 모두 조사를 했어요. 농구 선수를 조사해 봤더니 역시 세계적인 농구 선수는 연습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요 배구 선수를 조사했고 스케이트 선수를 조사했고 피아니스트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조사했냐면 도둑놈까지 조사했어요. 도둑질을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은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역시 세계적인 도둑놈은 도둑질 연습을 10,000시간 이상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IQ에 관계없이 초기에 이 일을 시작할 때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10,000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된 건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써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도 번역돼 나와 있어요. The Story of Success에서 성공 이야기.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나옴으로써 지금까지 성공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사람은 원래 타고날 때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 머리가 좋았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고는 1만 시간 이상 훈련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음악자라고 그러죠. 기록에 의하면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는데 지금 음악학자들은 그것은 모차르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차르트 아버지가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실제로 작곡을 시작한 것은 11살 때 시작했어요.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때 작곡한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후인 21살 때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부터 드디어 명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간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10년간. 두 번째로 예를 든 게 빌 조이인데요. 빌 조이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 그게 워크스테이션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이 회사이고 이 인터넷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30년 전에 개발했는데 이 양반은 수학 천재입니다. 대학 우리 같으면 SAT니까 우리 같은 대학 예비고사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수학에 만점을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점을 맞았으니까 그런 이 컴퓨터 천재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증언에 의하면 71년 대학에 들어가서 무려 5년간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했어요. 뭐 했느냐? 자판 위에서 엎드려 자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게 1만 시간이 넘어요. 자기 입으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연습한 게 1만 시간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세계적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비틀즈 아시죠? 1960년대 음악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비틀즈. 비틀즈는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결성된 그게 밴드 마스터들입니다. 보컬 사운드란 말이에요. 4명이 했죠. 존 레논,
그다음에 조지 해리슨, 그다음에 폴 맥카트니, 그리고 링고 스타 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것은 독일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무려 4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한 거예요. 남들이 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빌 게이츠 예를 또 들고 있어요. 말끔 그래도. 빌 게이츠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빌 게이츠 그 친구는 하버드 대학 2년을 중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다 중퇴하면 성공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5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어요.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데니얼 레비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연습하면 다 천재가 되느냐? 데니얼 교수의 대답은 no,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연습한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만약에 IQ가 높은 사람은 조금 덜 해도 되고, IQ가 낮은 사람은 조금 더 해야 되고, 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덜 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아마 타달 때가 많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결국 안 되는구만. 그런데 지금까지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머리 IQ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다시 말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존경받을 만한 전문가가 되는 데에는 1만 시간 이상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임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량은 그 임계량을 기준으로 임계량이 미치기 전의 양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과 임계량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전형적인 게 핵폭발인데요. 핵물질 우라늄 235, 그다음에 플루토늄 239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지요. 그런데 그게 핵물질의 임계량이 5 내지 20kg이라고 합니다. 핵물질의 순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10kg이 핵물질의 임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물질을 9.99kg을 모아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0kg을 넘는 순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이 폭발합니다. 그게요. 딱 어떤 경계가 있어요. 경계. 따라서 원자폭탄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10kg이 임계량이라고 그러면 핵물질 두 덩어리를, 하나는 5kg, 하나는 5kg, 또 하나 5kg 이렇게 두 개를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하려고 하는 지점에 두 개를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일정량을 넘어야 그 현상이 나타나지 그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한 사람이에요. 1039가지인가 했죠. 특허와 발명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전등 하나 만드는데요. 에디슨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전등을 만드는데 9999번을 실패했더니 한 기자 녀석이 와서 내가 똥 만들고 있으니까 10,000번을 실패하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슨 대답은, 이 사람아,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9999가지나 알아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디슨도 자기가 몇 번 실패한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쓴 에디슨 전기원에 3000번을 실패했다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열 전구 만드는데 3000번을 실패했는데 계속 했다.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안 좋아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죠.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에디슨의 모든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천재란 단순히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발명품은 우연히 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가 땀을 썼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다. 100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교를 불문하고 뭐 기도를 했다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그 장독대에다 정화수도 넣고 치성을 들 때도 100일 치성을 드린다. 또 가장 흔한 게 어린애들 태어나서 100일 잔치. 저 지난주에 우리 손자 100일 잔치 했는데 왜 하필 100일 잔치냐? 그런데요,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어린애 없고 병원에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 100일 이전에 열이 나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그것은 과거에 100일 잔치를 했던 이유가 아마도 의학이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100일 이상은 돼야 면역 체계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일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나에게 든 습관을 새로운 습관,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습관으로 고치는데 100일간 꾸준히 해야 그게 고쳐진답니다. 뇌가 거기에 적응한다고 그래요. 100일간 꾸준히 해야.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특히 정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체면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세포, 그 다음에 내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100일간 정진하지 않고서는 바꿔지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직위에 있던 분들이 더욱더 그래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와서 알거든요. 바꾸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게 옳고 이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서 100일 감금하면 이게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이륙할 때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뜹니까? 바로 뜨지 못합니다. 활주로를 상당한 거리의 활주로를 달려야 뜨는데 그 술술 굴러갑니까? 비행기가 뜰 때 가장 파워가 셉니다. 뜰 수 있는 양력을 받아야 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엔진 인으로 다가다녀요. 제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비행기가 이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륙하기 직전까지 비행기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예를 들어 활주로가 4km다. 근데 3.9km 날아갔다. 달려갔다. 이거 안 뜨네. 멈췄다. 그건 땅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임계 거리를 날아가지 않으면 뜰 수 있는 양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km를 전력으로 질주하면 뜰 수가 있는데 통상은 3km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에디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한다는 것은, 천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된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먹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낚시에 걸려요. 반드시 낚시에 걸려요.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레비틴 박사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륙하는 데는 100일간 정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비자 집단을 구축을 해야 되고 자기의 계급장을 떼야 되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 이 작은 것을 잠깐 뒤로 밀려두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체면이라는 게 자존심을 손상하라 그런 게 아니고 손상됩니다. 참 별의별 참 살다가 별꼴 다 본 적이 있어요. 그 작은 걸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짜는 없다. 그리고 신은 새를 위해서 벌레를 만들었지만은 벌레를 둥지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둥지에 넣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벌레를 잡는 것은 새 어미의 몫이에요. 새의 몫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지만은 그 기회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자기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모두 이륙을 하는 데까지는 100일 정도의 정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제 고도 비행을 하려면 우리 앞에 나온 리더들처럼 1만 시간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모두 좋은 선택을 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